네, 이 유씨 추정 변사체는 오늘 오전 3시 50분쯤에 순천 장례식장을 출발해서요.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네, 한 8시쯤에 서울국립수사연구원으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남아 있는데요. 신원 확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확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상훈 교수님,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유씨 추정 변사체가 도착을 하면 이제 정확하게 부검을 할 텐데요. 유씨가 맞는지 밝혀내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까? 가장 먼저는 이제 일단은 지금 나온 것은 엉치뼈 일부에서 그걸 시료를 뽑아갖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뭐 확실히 맞을 수 있지만요. 예. 지금은 직접적으로 이제 엉치뼈나 대퇴골뼈에서 실제로 추출을 해갖고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군데를 해갖고 대조해서 비교해서 종합적인 결과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 그 외에 말하자면 뭐 골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아주 확실한 형태로 분석할 때이기 때문에 아마 결과는 오늘 오후에는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검토라든가 사실 이런 거 할 때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씨가 맞다라고 확정을 짓는다면 그 이후에 이제 또 밝혀야 할 부분들이 앞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사망 원인 그렇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거는 시신의 어떤 부패 상태나 이런 것들이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밝힐 수 있을까요? 지금 들어오는 정황으로 봤을 때. 부패 상태가 이제 뭐 아주 많이 부패됐다, 뭐 뼈밖에 안 남았다. 그런 정도면 독성 분석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아니면 뼈의 어떤 둔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좀 덜 부패가 됐다고 하면은 예. 사실 장기가 좀 남아 있다고 하면은 장기 내에 뭐 음식물 같은 거를 통해서 뭐 그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럼 언제까지 살아 있었는가 그런 것도 조금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도에 따라 좀 다를 겁니다. 근데 또 말하자면 이 흔히 말하는 이쪽이라든가 목 쪽이라 이런 쪽이 좀 남아 있다고 한다면은 예. 뭐 혹시라도 뭐 질식의 부분이 있었는가 그런 이제 타살이 되겠죠.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아사라고 한다면은 뭐 위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장기가 훼손됐다. 예. 그러면 그건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예.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시신 훼손 상태가 가장 근데 중요할 보면 것 지금 같은데요. 경찰에 네. 이 DNA 이제 국가수의 검사를 의뢰하고 하는 과정을 보면은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예. 경찰 발표대로 하면 이제 그 유병헌 씨의 형 유병일 씨의 DNA와 상당수 일치한다. 이제 이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근데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난 뒤에 유병일 씨는 사실은 실질적인 도피를 하다가 검찰에 검거가 됐어요. 예. 그리고 신병을 검찰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면 이 유병일 씨의 DNA는 어떻게 구했느냐 이거죠. 경찰이. 상당수 일치한다면은 예. 지금 경찰 발표대로 하면 유병일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수? 그렇죠. 그러면 이 유병일 씨의 DNA는 어떻게 확보를 했냐 이거죠. 경찰이 국가수에 의뢰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지금 아직까지 보니까 보도가 안 나오고 있는 부분 보니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교수님께서- 국가수에 이제 프린트가 이제 DNA 프린트가 이제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가 있고요. 그 DNA 프린트를 가지고 이제 대조를 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러니까 검찰 자체에다 포렌식 센터가 있지만은 좀 더 예. 확실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수로 그걸 이제 의뢰를 하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유병일 씨의 뭐 타액 같은 거 이제 상피세포를 통해서 DNA 프린트를 확보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대조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럼 그것도 있죠. 저도 추정이지만 그 가능성이 제일 높죠, 사실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과거 이제 수사 관행상을 놓고 보면은 예. 검찰이나 경찰에 이는 이제 DNA 시체 부패 도가 이제 심했을 때는 DNA 이제 이게 누군지 신원을 확인할 때는 형제간에 비교를 할 때는 유병헌 씨가 이게 3남 1녀입니다, 형제가. 네. 그 밑에 또 유병호 씨가 또 지금 또 수감돼 있지 않습니까? 예. 유병호 씨도. 그럼 좀 형제들 그 밑에 또 여동생도 있어요. 네. 그러면 형제간에 좀 이렇게 폭넓게 그 분석을 했으면은 좀 더 정확하게 나왔을 건데 왜 그렇게 안 했는지 교수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가장 DNA를 대조하는 가장 그것은 이제 DNA가 특정돼서 확보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관돼 있는 등록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친인척 부분을 가장 먼저 대조를 합니다. 대조를 할 때 이제 그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은 좀 더 확실한 걸 하기 위해서 여러 형제들을 같이 하는 게 더 정확하죠.
근데 이제 아마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확실하게 하려면 그 기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송 기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서부터 또 앞서 권준기 기자가 얘기한 것까지 뭐 경찰 수사 과정이라든가 경찰과 검찰의 공조 과정이라든가 이 부분은 또 이제 별도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좀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유병헌 씨 추정 시신이 최초로 발견됐던 매실박 현장 저희가 그림으로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돌아다녔는데 사람 죽어 있더라고요. 근데 부패가 다 돼 있고 태도가 다 반대 줄을 넣어가지고 거기만 핵 틀어져 갖고 있고 그래요. 다른 거 없어. 지금 옷 운동화도 갖다 딱 한쪽에 딱 벗어서 갖다 간절히 놔두고.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신 그림은 오늘 아침에 이 변사체를 최초 발견한 박 씨가 당시 변사체를 발견한 매실밭에 취재진과 함께 동행해서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이 변사체가 발견됐는지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영상으로 다시 구성을 했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글쎄요, 그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물질, 또 그리고 경찰로 보이는 사람이 그 현장에서 뼈로 보이는 물질을 이제 수습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그 현장에서 어떤 상황인지 전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좀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최초 발견했던 메밀밭 주인의 말로 따르면 변사체는 상당 부분 훼손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사체가 유병헌 씨로 추정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지 최연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선 지리적인 상황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유병헌 씨가 급하게 도주했던 순천 송치제 별장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2.3km, 차로 10분 거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단서는 DNA 분석 결과입니다. 국과수는 친형 병일 씨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또 유병헌의 DNA와 거의 일치한다는 잠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친형과 동생이 모두 구속돼 있는 만큼 DNA의 주인은 유병헌일 가능성이 그만큼 높습니다. 국과수의 이번 DNA 대조는 앞서 검찰이 확보해둔 DNA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순천 별장에서 그리고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유 씨의 DNA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국과수는 부패한 시신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따라서 시신에 대한 정밀 검안과 부검 등을 할 경우 최종적으로 유 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원석입니다. 네, 최원석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검사 결과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유 씨로 추정된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 교수님, 앞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현장에 그 최초로 발견했다는 박 씨가 취재진들과 가서 설명했던 그런 그림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변사체, 유 씨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된 시점은 6월 12일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한 50일 정도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월 12일의 당시의 상황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고 그런 점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 상태가 이제 어쨌든 5월 25일부터 6월 12일 사이이고 그 상태 거기에 이제 뭐 지금 그 주인 말은 뭐 거기에 이제 철망 같은 게 있어갖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항상 닫아놓는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들어오지 않는 한 사실은 뭐 그런 힘든 부분이 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뭐 소주병과 막걸리병이 그 유병헌 관련될 거라는 걸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다르게 간다면은 뭐 거기에 이제 반듯하게 누워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좀 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좀 낮게 보는 건 다른 조금 낮은 곳에서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거리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저 지득이 좀 많이 높죠. 말하자면 이제 밑으로 내려볼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좀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저 상태에서는 저 숲과 그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발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것보다는 아예 숨어 있으려면 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숲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반드시 누워 있었다는 거는 좀 다른 가능성도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이제 그 유병헌 씨의 변사체가 지금 이 발견된 이 현장, 네. 그 위치적인 그 상황만 놓고 보면은 네. 유병헌 씨 변사체가 맞을 가능성은 이제 높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 사람은 이 도망을 다닐 때 도망자의 심리가 자기가 지리를 잘 아는 곳에 주로 이제 많이 은둔을 하고 네. 그쪽을 이제 도망지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순천 일대에는 사실 구원파에 시설물이 많은 데예요. 네. 순천교회도 바로 인근에 있고 그다음에 그 기차고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구원파에서는 기차고리라고 부르는데 네. 뭐 시골 그 폐터널 기차 터널 폐터널을 이제 그 부지 그 일대를 또 상당히 많은 임야를 또 사들였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영농조합도 이제 그 통해서 이제 그 임야도 이제 그 경작을 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유병헌 씨가 이 지역을 잘 안다고 다른 지역보다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은둔해 있었을 가능성은 높죠. 네. 우리가 유병헌 씨의 도주 과정을 좀 역추적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가까이서 취재해 보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그 별장에서 5월 25일 날 마지막 흔적이 네네. 발견됐고요. 네. 그리고 여러 도로나 또 산길을 따라서 이 밭에서 발견된 것 같은데요. 그 과정 어떤 식으로 도주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이제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이제 이 본인이 처음에 이제 은둔을 순천에 해 있다가 갑자기 이제 검경이 이제 그 근거반이 기습을 하니까 본인이 이제 허겁지겁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그까지 이제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현장에 붙잡힌 그 신모 씨 이제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으니까 그럼 갑자기 도망가면 본인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리고 유병헌 씨는 운전을 할 줄 모릅니다, 본인은. 걸어서 도주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걸어서 상황이군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 제3의 조력자가 또 있지 않고는. 네. 예. 그럼 만약에 산으로 갔다면은 저 사람이 뭐 핸드폰을 들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순식간에 이제 그 사람이 그 도망을 가기 위해서는 핸드폰 있는 걸 챙겨갈 여력이 문제 없을 거 걸린 아닙니까? 상황이니까요. 예. 지금 뭐 예상 도주로가 지금 이제 그림으로 나오고 예,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저거 보면은 그 이제 그 제일 그 여기 이제 뭐 S 염소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위 바로 위쪽에 이제 별장, 예. 그다음에 저기 송치 터널 이제 이렇게 어쨌든 이 도주로가 정확한지는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예상이죠. 이 도주로는 네네. 예상인데 네네. 어쨌든 이 근처를 계속 배회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예. 어디로 갔다 정확하게 어떻게 됐다 이 부분보다는 요 일대 지금 우리가 그 도면에 나오는 요 상황을 기본으로 해서 요 일대에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예. 그 검경 수사팀이 그 유 씨가 있었던 곳에 그 별지 송치제에서 네, 그 네. 마지막으로 맞닥뜨렸던 것이 25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앞서 권준기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유 씨가 굉장히 후다닥 나갔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의 도주 과정에서요. 그동안에 그 언론에 전해지기로는 많은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의 도주 과정은 글쎄요. 어떻게 혼자 제가 볼 때 다녔을까요? 이래요. 그 부분도 지금 그 유 씨의 도주를 이제 직간접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은 네. 여러 명이 검거가 됐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뭐 신엄마, 김엄마 해가지고 뭐 이 엄마 얘기 많이 나왔는데 갑자기 제가 구원파 핵심들한테 들어본 바로는 예. 또 다른 제3의 조력자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실질 유병헌 씨가 조력을 받았다면은 또 조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예. 검거가 이미 됐죠. 검거가 다 됐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제3의 어떤 인물, 본인이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는 그런 행위를 할 사람들은 예. 이제는 별로 참 자기들끼리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갑자기 연락이 안 된 사람들이 이제 그 핵심들, 이 검거된 사람들 외에는 다 연락이 다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유병헌 씨를 마지막까지 누군가가 예. 이제 계속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부분은 자기들은 가능성이 낮다고 보더라고요. 그 유 씨와 함께 행방이 묘연한 사람이 이른바 그 도주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김엄마. 그렇죠. 그리고 또 운전기사 했던 양혜정 씨. 예. 뭐 이런 사람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도주하는 조력자의 핵심 인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람도 25일 이후에는 떨어져 봐야 있었을 됩니다. 것이다. 예. 라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 그러냐면 차후에 다시 또 새로운 조력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 사실 이 유병헌 씨가 평상시 성격이나 또 이제 이런 부분을 구원파 핵심들한테 들어본 바로는 그렇게 이른바 자기 목숨을 이제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네. 조력을 네, 구한다는 자체는. 그렇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아직까지 근거가 안 된 이제 양혜정 씨 네. 운전을 해준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 양혜정 씨가 근거가 되어 봐야지 이제 정확한 도주론이 나올 수 있겠는데 네. 어쨌든 그 이제 이 양혜정 씨는 당시 이제 검수원에서 그 목부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운전을 전문을 한 사람은 아니고. 네, 네. 근데 이제 운전은 다 할 줄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병헌 씨가 굉장히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거죠. 이건 네. 틀림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핵심 중에 잡히지 않고 있는 사람은 양혜정 씨죠. 네. 그래서 이 양혜정 씨가 계속 같이 이제 있었는지 네. 안 그러면 이제 별도로 자기가 이제 전주로 처음에 내려가면서 그 이후로 떨어졌는지 유병헌 씨와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뭐 알 수 길이 없습니다만은 양혜정 씨가 만약 저 변사체가 유병헌 씨의 변사체가 맞다면 네. 예. 그리고 또 그렇다면 양혜정 씨는 같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같이 있었다면은 변사체를 저렇게 놔놨을 리 없겠죠. 양혜정 씨가 같이 다녔다면 마지막까지. 네. 그래서 양혜정 씨와 유병헌 씨는 계속 이제 붙어 있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지금 현재 가장 충격에 빠져 있는 쪽은 구원파 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들의 교주가 이렇게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외딴 밭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구원파 측의 입장 저희가 인터뷰로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선 그 신모 씨가 체포된 게 5월 25일일 겁니다. 그때까지는 뭐 같이 있었으니까 살아계신 게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변사체에서 발견된 게 6월 12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약 2주밖에 안 돼요, 그 기간이. 하고 헤어진 다음에 바로 돌아가셨다가 해도 20일 만에 거의 뭐 100골이 될 만큼 부패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 보니까 노숙자 타입으로 이제 입고 계셨고, 그다음에 번거지 모자 쓰고 그 주위에 이제 막걸리병, 술병 이런 게 많이 있었다고 이제 하는 걸 보고, 그 유 회장님은 술을 전혀 안 하시거든요. 뭐 이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유 회장님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 또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한 달이 지난 후에나 지금 발표하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상황이 안 맞고 저희가 지금은 특별히 조치를 취할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원파 이종태 대변인이 유 씨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유 씨가 아닐 것이다. 그런 이유를 조금 전에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앞서서도 그 25일 이후에는 구원파 측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조력자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종태 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구원파 측에서는 그 25일 이후에는 유 씨의 행적에 대해서 역시 몰랐다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구원파 내에서도. 어찌 보면 이태종 대변인의 얘기에서 우리가 예. 좀 유출해낼 수 있는 부분은 검수원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유병헌 씨가 어디를 어떻게 다니는지 네.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봐야 네.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유병헌 씨를 과거에 이제 도와준 혐의로 이제 계속 그 검찰에 구속이 됐던 사람들 그렇게 많이 잡아들였는데도 유병헌 씨를 못 잡는 거는 뭐냐. 이미 그 사람이 검거됐을 때는 예. 과거의 유병헌 씨의 이제 이미 다른 데로 가고 이동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다 그 전에 이제 조력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조력자들 잡아봤자 유병헌 씨 근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유병헌 씨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기획하고 모든 거는 본인 스스로 결정을 했을 거예요. 누구하고 협의를 안 하고. 다만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을 이제 도움을 받은 거지. 다른 사람이 조력자가 이쪽으로 A 지역으로 가자, B 지역으로 가자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평상시 성격대로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조력자들이 이제 검찰에 근거가 되고 난 이후인데도 왜 도대체 유병헌을 못 잡느냐. 네. 그 이유죠. 어차피 이미 지금은 어디인지 모른다 이지 이 사람들은.
그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원파 측의 반박 내용도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우리가 근거로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변사체로, 유 씨의 변사체로 추정되는 시신이 이제 국과수에 곧 도착을 할 겁니다. 8시쯤에요. 이제 앞으로 서울에서, 서울국립수사연구원에서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될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검안의 원칙을 따릅니다. 이제 이제 검안을 하고 이제 부검을 하겠죠. 근데 이제 가장 지금 시급해야 되는 것은 가장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확실한 부분, 뭐 엉치뼈하고 대퇴골에서 확실한 DNA 실을 추출해 갖고 바로 이제 DNA 검사를 하는 것이 지금 가장 빠르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검안, 말하자면 다른 뼈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들, 그리고 혹시 모를 이제 뭐 손가락 변형이라든가 그런 것들 나타났던 부분에 대한 확인들,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할 겁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할 것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희들이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 또 월간조선의 송승호 전 취재팀장과 함께 유 씨로 추정되는 그 변사체 발견,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주로 저희들이 초점을 맞췄던 이야기가 이 변사체가 유 씨가 맞느냐, 이 부분과 그 이후에 어떤 도주 과정, 그리고 만약에 사인은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한 가지 더 저희들이 또 지적해봐야 될 부분들이, 앞서 권중기 기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찰하고 검찰하고 서로 수사 공조가 잘 안 됐었던 것 같거든요. 검찰도 인천지검에서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어제야 알았다. 이런 부분들 좀 앞으로 좀 도마 위에 오를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공조가 잘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저도 이제 지금에서 말씀드리지만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찰 밑에 있는 후배들한테 상당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근데 사실은 뭐 겉으로 발표할 때는 좀 잘 되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좀 많이 좀 미흡했다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이라도 사실은 확실하게 유전자 검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이전은 사실은 많이 좀 실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멘트를 드리면은. 당시 이제 25일 이제 유병헌 씨가 처음 이제 순천 쪽에 도피를 했을 때 그 근거 전담반이 이제 기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 주위의 검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당시에 근거반만 그 정보를 알고 근거반만 출동을 했단 말이죠. 그때 주위의 그 인근의 그 경찰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제2의 제3의 섹터를 구성을 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현장 경찰들이 그 지리를 잘 알고 있어요. 지리를 훨씬 더 잘 알죠. 그쪽에 있는 순천경찰서라든지. 거기서 이미 이제 1차 검경 이 공조가 제대로 안 돼서 유병헌 검거에 실패했고, 이번에 이거 DNA 검사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죠. 검찰이 그 해당 전담 수사팀이 어저께 야 이걸 알았다는 것은 사실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정보 공조가 안 됐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현장 연결했을 때 오늘에서야 시신이 발견된 게 6월 12일이었는데요. 한 달 넘게 지나서 오늘에서야 폴리스 라인에 뒤늦게 치는 점,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의 도마에 오를 것 같습니다. 순천경찰서에서 오늘 오전 9시에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고요. 또 유씨 추정 변사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최종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또 인천지검 쪽에서 검찰 측에서 이번 건과 관련돼서 이제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저희들이 뉴스 시간에 전해지는 대로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님, 그리고 송승호 월간조선 전 취재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